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난해한 질문 대처법인데, 가장 난해한 질문이 뭘까? 여러분 고민이 될 건데, 가장 난해한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설정형 질문,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리형 질문 또는 압박형 질문, 그 다음에 가치 판단형 질문,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황 설정형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설정형 질문도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원칙과 인정사에서 갈등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면접 교재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한번 샘플로 이런 게 상황 설정형 질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음주 단속 중에 친한 친구나 아버지나 직장 동료나 상사가 음주운전 의심이 있을 때 네가 경찰관이면 단속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되겠죠? 70대 노인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데 네가 발견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거는 시골에 있는 경찰, 예를 들면 경북경찰, 경남경찰은 경기도 이런 데는 시골 경찰서 있죠. 그런데 노인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또는 술 먹고 많이 타고 다녀요. 심지어는 경운기도 음주 상태로 몰고 다니기도 하죠. 자,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도박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 보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같이 도박 중이다. 야, 이 골치 아파요. 동료와 도박 현장을 덮쳤는데 현장에는 동료하고 본인 둘밖에 없고 범인들은 모두 도망갔고, 그런데 같이 간 동료가 거기 도박 도금 중에 얼마를 집어넣어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 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상황 설정형 질문들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는 걸 보는 질문입니다. 또 볼까요?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보니까 친오빠다 또는 친엄마다, 친아버지도 할 수 있죠. 훈방할 재량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훈방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헬멧 미착용 미성년자가 걸렸는데 엄마가 위독하다고 한다. 너는 보내줄 거냐? 단속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7번 문제 골치 아픕니다. 순찰 시간인데 차량 순찰하고 있는데 고참이 또는 팀장이 야, 내 억수로 지금 막 피곤한데 말이야. 좀 조용한 데 가서 자면 안 되겠나? 또는 승인시험 공부 시간에 다 돼가니까 고참이 야, 내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어디 좀 조용한데 어색한데 좀 순찰서 좀 세워봐라. 책 좀 보자. 이렇게 고참이 상급자가 말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또 다른 유형 볼까요? 처음 발령받아 왔는데 동료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있는데 경사급 상관이 술과 밥도 사주고 업무도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등 매우 호의적으로 대해주었다. 6개월쯤 지나서 상관이 3천만 원의 은행 보증을 부탁한다. 상급자가, 잘해준 상급자가 보증을 부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돈을 또 빌려달라. 거액을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달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어려운 유형도 있죠. 팀 전체가 오락실 단속을 나갔다가 팀은 전부가 뇌물을 받았는데 재수가 없어서 또는 어떤 이유로 본인만 적발됐다. 그래서 감찰 요원이 누가 뇌물 받는지 말해주면 너는 감찰에서 빼줄게. 처벌 면하게 해줄게. 그렇게 제안을 해온다면 너는 어떻게 대처? 그리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내가 교도소까지 갔는데 그때 같이 뇌물 받은 동료들이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는다면 좀 싸가지가 없는 요원들이 팀원들이네, 그죠? 이런 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김영란법 관련해서 상황 설정 질문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왕왕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주민이 상담을 잘해주었다고 또는 지구대에서 미아를 고생해서 밤새 고생 찾아줬다고 고맙다면서 직원들에게 그 부모가 와서 또는 어머니가 와서 할머니가 와서 밥을 한 끼 대접하겠다 고 할 때 직원 중에서 일부는 먹겠다고 하고 일부는 안 먹는다 한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김영란법 위반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들이요. 굉장히 난해하죠. 답변이 아주 곤란한 것들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경찰 면접 질문들은 인성 면접, 개별 질문 면접 하면서 이렇게 상황 설정형 질문을 던지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 설정형 질문, 가치 판단형 질문,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제 토론형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고뇌해봐야만 된다. 자,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음주 단속하고 있는데, 내가 음주 단속하고 있는데, 보니까 친한 친구가, 아버지가 직장 동료가 음주운전 의심이 있다. 야,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권해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답이 좋을까? 가하고 나 유형이 있습니다. 가. 수험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경찰관은 언제나 법을 준수해야 하고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도 또는 경찰 동료라도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나 유형을 보겠습니다. 제게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맨 먼저 매우 당황스럽고 난처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최근 윤창호법도 제정되었기에 동료라고 하더라도 단속하는 게 맞지만 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나 재량, 예컨대 물을 좀 충분히 마시게 한다든가 시원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게 한다든가 이런 작은 도움은 제가 재량껏 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그런 일이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답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현재 초기에 제가 학생들 물어보면 다 가 유형의 답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라도 단속해야죠.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 동료라도 단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찰 동료가 음주운전하면 더 안 되죠. 더 나쁜 행위입니다.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과연 그 답이 좋은 답이냐? 가 유형이 좋을 것인가, 나 유형이 좋을 것인가? 면접을 좀 배우고 나면 나 유형의 답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음주 단속, 당연히 단속해야 되는 건 면접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네가 단속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가 같은 동료로서 또는 아들로서 또는 친구로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만 대하느냐? 정말 인간적으로 고뇌하고 약간의 그 인정이라든가 좀 미안함이라든가 안타까움 이런 감정을 가진 그런 인간미가 있는 경찰관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인간미가 있는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속을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의 재량이나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그죠? 이런 말을 넣어서 여러분 답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 동료 같으면 동료가 좀 있는가 없는가? 동료를 그냥 단속하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동료가 무조건 단속하겠다 하면 제 친구란 말이야 저렇게 동료애가 없어. 조직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신세대들은 말이야 조직보다는 개인주의라고 하더만 역시 제 친구도 똑같네. 이런 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애가 좀 있고 인간미가 있는 내용을 가미하면서 원칙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이 이 질문자의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료와 도박 현장을 덮쳤는데 둘뿐이고 범인은 도망갔고 동료가 돈을 좀 집어넣는 걸 봤다. 이런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가 유형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언제나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더욱이 단속 현장에서 돈을 슬쩍 가로챈다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나쁜 행동이므로 법과 원칙대로 규정대로 동료를 형사 입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 하나고 나 유형 보겠습니다.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동료로서 동료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료 스스로 주머니에 슬쩍 넣은 돈을 내놓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답 같습니까? 1번 답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2번 답이 더 좋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의 질문의 취지도, 질문 의도도 이런 거죠. 이거 당연히 나쁜 행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료지만 한번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동료로서 네가 개가천선할 수 있도록 네가 기회를 한번 주도록 좀 도와주고 말이야. 이렇게 권유하고 말이죠. 설득하는 것도 이 동료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 유형의 답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보니 친오빠다. 훈방 재량은 있는데 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대부분 학생들은 단속하겠다고 해요. 과연 단속하는 게 좋을까요? 신호위반 범칙금 몇만 원 납부 대상일 뿐입니다. 자, 신호위반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속할 수도 있고 훈방을 할 수도 있고 실서 계도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단속하게 되면 이건 도로교통법, 줄여서 도교법 몇 조 위반, 범칙금 얼마?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는 방법 하나. 훈방은 이거는 여러분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행정법상의 자유재량행위라고 불러요. 경찰관이든 공무원이든 법에 따라서 법에 안 정해놨기 때문에 단속해라만 안 해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설정해서 단속을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행위를 자유재량행위를 부릅니다.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도 직무유기가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훈방할 수 있어요. 자, 질서개도장은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뭐 벌점이 부여되거나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서류로 질서개도장을 발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경찰관의 재량이다.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친오빠인데 어떻게 하겠냐. 자, 여기서 핵심은 친오빠입니다. 자, 친오빠가 아닌 사람도 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했습니다. 신호를 잠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훈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걸 발부할 수 있어요. 친오빠기 때문에 훈방한다, 질서개도장 발부한다고 답변한 것은 좋지 않고 친오빠라도 오빠 신호위반하면 위험해. 어쩌려고 그래 하니까 야, 네, 미안하다. 내가 순간적으로 놓쳤다. 미안하다. 야, 오빠 조심할게. 한번 봐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면 친오빠가 이기 때문에 봐준 게 아니고 친오빠라도 본인이 반성하고 잘못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 입장에서 훈방하거나 질서개도장을 발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 좋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신호위반 행위, 뭐 중앙선 침범 행위, 뭐 그다음에 뭐 안전거리 미확보, 뭐 그다음에 뭐 안전띠 미착용 이런 거 전부 다 자유재량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교통경찰관은 거리의 판사라고 불러요. 거리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자유재량 행위가 아닌 거 있어요. 자, 무면허운전, 그건 재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재량이 없어요. 이거는 기속행위입니다. 행정보다 기속행위라고 불러요. 기속행위는 법에 따라서 반드시 단속해야 되는 행위. 재량이 없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재량이 있는 행위야. 경찰이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량 순찰 시간에 고참이 피곤하다면서 조용한 곳에 잠 좀 자자 한다. 공부 좀 하자 한다. A 유형 답을 봅시다. 내부 복무규율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근무 태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근무 태만 맞죠? 안 되죠. 복무규율 위반이에요. 그 감찰에 걸리면 징계 사항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A 유형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른 유형 한번 볼까요? 자, B 유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단속 대상도 아닌 단순한 내부 복무규율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 늘 근무를 같이 하는 상급자와의 인간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좀 자자고 한다면 우선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 고참이 또는 상급자가 어쩌내게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동료로서 또는 부하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정말 공감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제가 근처 약국에 순찰차를 같이 몰고 가서 필요백지를 하나 사다 드리면서 그럼 조금만 쉬십시오 라고 하는 등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이 좋을까요? A 같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답이 좋을까요? 물론 신임순경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고 내부규를 지켜야 되니까 A라는 답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니죠. 아니지만 이 질문의 의도도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B 유형의 답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찰 생활 오래 해봐서 합니다. 이것이 원칙을 알면서도 약간의 융통성 내지 인간미 내지는 동료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신다는 거죠. 너무 인간미가 메마른 사람을 경찰 조직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경찰 조직 말고 어느 조직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미가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법과 원칙을 너무 고지식하게 지켜도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조금의 융통성,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재를 경찰이나 모든 조직은 원한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처음 발령받았는데 동료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있는데 경위급 팀장이 술밥도 사주고 업무도 자상하게 가르치고 해서 매우 나한테 잘 대해주었다. 6개월 지나니까 팀장이 또는 상관이 은행 보증을 부탁한다.
그건 돈을 한 1,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한다. 야, 이거 보증서 줘야 되나? 돈을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겠죠. 자, 이건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6조를 언급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6조 위반이 돼요.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게 되면. 자, 그래서 해주면 안 됩니다. 다만 답변의 방향은 상급자가 내한테 잘 해준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마움도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서 내가 대출을 해주지 못하거나 보증을 해주지 못한 데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줘야 되고 또 그다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표현해 주는 등으로 해서 그 상급자와의 인간관계는 손상시키면 안 된다. 만일에 아니 뭐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저는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상급자와 그 부하 직원의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죠. 매일같이 봐야 되는데 좋은 관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도 유연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보증을 써달라고 한다. 그러면 팀장님 정말 얼마나 어려우시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보증서 문제라든가 대출한 문제는 참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집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어떻게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답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그 부탁한 상급자를 찾아가서 제가 집에 가서 상시 도와줄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제가 집사람하고 내하고 뭐 맞벌이를 하는데 집을 하나 좀 장만하다 보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대출금하고 원리금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정말 형편이 좀 어려워서 팀장님이 저 도와준 것에 비하면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 없게 돼가지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도와준 호의를 베푸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이거는 그냥 빌려드린 게 아니고 좀 보태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굉장히 좋은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6조 한번 볼까요? 1항에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좀비 수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코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1호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거를 거래 행위. 자, 빌리는 상급자도 신고해야 되고 빌려주는 나도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행동강령 위반이니까 징계 대상이에요. 공무규율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금전거래를 하지 마라 한 이유는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부자지간에도 돈거래를 하지 마라. 돈거래를 하면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는 상급자가 부하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도박을 했거나 뭐 어떤 주식으로 돈을 날렸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돈거래 하지 말라는 그런 옛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말하면 안 되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여기서 표현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팀 전체가 오락실 단속을 나갔다가 전부 뇌물을 받았는데 너만 적발되었다. 감찰원이 너만 처벌을 면해줄 테니 뇌물 받은 동료를 말해봐라. 말해주면 안 되겠나? 고 회유 내지는 뭐 이렇게 설득을 한다. 돈 받은 동료 다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 답변이 좋을까? 아니면 어차피 내가 돈 받은 게 맞으니까 십자가를 매겠다는 답변이 좋을까? 신세대들은 사실을 말하는 답을 하는 사람이 절반. 제가 물어보면 십자가를 매겠다는 답변이 절반입니다. 면접 초창기에 물어보면. 자, 그런데 면접을 조금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 십자가를 매는 것이 좋다는 답변들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어차피 뇌물 받은 건 여러분 받았어요. 내가 부은다고 해가지고 내 책임이 가벼워집니까? 감찰 요원이 분 사람들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회유하는 거예요. 다른 동료의 뇌물 받은 걸 적발하기 위해서. 감찰은 적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다 해가지고 자기 책임이 가벼워질 게 없어요. 심지어는
동료로부터 조직의 배신자다, 동료의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어차피 책임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매겠다는 답, 내가 혼자 안고 가겠다는 답이 더 바람직한 답이다. 표현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면 된 답변의 방향은 그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주민이 상담을 잘해줬다고 해서 또 미아를 찾았다고 부모가 뭐 밥을 산다고 하는데 누구는 먹겠다고 누구는 안 먹겠다 한다. 어떻게 할것인가? 자, 이게 영남도 위반일까요? 인정이나 미풍양수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자, 담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수험생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자, 들어볼까요? 저는 그 식사의 무게 정도를 보고 갈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과 공직자 행동 강령에는 간단한 식사는 3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은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지만 3만 원이 넘는 정말 비싼 고급 요리를 먹는다면 아무리 선이라도 공무원으로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간단히 가벼운 밥 한 끼 정도, 예를 들면 7천에서 만 원 정도 사이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성의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동료들과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답을 잘 썼습니다. 이 질문, 자, 수고했다고 또는 고맙다고 밥을 산다, 미아를 찾은 거, 자,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약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매우 크면 영납 위반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3만 원 이상의 식사도 괜찮고 3만 원 이하의 식사도 괜찮은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자, 문제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나 없나의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거는 미아를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 가치관을 보면 부모가 당연히 고맙다고 뭐 바카스를 한번 사오거나 음료수 한 병 사오거나 밥을 한 개 사겠다는 건 당연히 옛날에는 인정의 차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영란법이 생기면서 공무원사의 투명성, 청렴성이 강조되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받지 마라, 뭐 이런 추세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쓴 것처럼 직무관련성이 약하거나 매우 없거나 매우 약하지만 가벼운 정도의 밥 한 끼 먹는 정도, 그런 정도는 그 사람의 성의 표시 또는 인정이고 감사의 표시니까 식사를 하겠다, 그런 정도의 답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영란법은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은 이 해설, 조문을 보면 특히 8조 해설을 잘 못하면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처해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유튜브에 한번 김영란법에 대해서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설하는 동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황 설정의 질문은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데 질문자의 의도를 생각해보고 답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언급해주되 내가 약간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참 안타깝다, 아쉽다, 뭐 이런 표현도 같이 곁들여주는 것이 상황 설정의 질문의 올바른 답변의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